네, 지금까지 그 강의가 어떤지 좀 평가 좀 해볼게요. 네, 1부터 5까지 해서 1은 너무 쉽다. 5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할게요. 1, 너무 쉽다. 5, 너무 어렵다. 2, 좀 쉽다. 4, 좀 어렵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한 40%, 6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러분이 보셨듯이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로만 제가 출제를 했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평균이 높았어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걱정이 돼서 좀 쉽게 냈는데 괜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는 가열차게 어렵게 non-standard한 형식의 문제로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프로시저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로직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패키지 두 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SK런하고 스탯스 모델하고 아웃풋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수업 끝나고 예, 한 학생이 아이디어를 줘서 그렇게 해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그 SK런에서는 트레인셋하고 테스트셋을 7대3으로 나눌 적에 랜덤하게 쪼갰거든요. 근데 스탯 모델에서는 그거를 그냥 처음 70%, 나중 30%로 잘랐어요.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그 SK런에서 7대3 앞으로, 트렌 테스트 데이터셋을 디터미니스틱하게 스플릿하는 걸로 다시 돌렸고요. 그러니까 앞에 70%를 트레이닝 셋으로 하고 뒤에 30%를 테스트 셋으로 스태츠 모델에서 하듯이. 그래서 이게 y절편이고요. 그 다음에 tv의 코에피션트, radio의 코에피션트, 인터랙션 텀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스태츠 모델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인터랙션 텀이 6.8814가 나왔고요. TV가 0.0183, 라디오가 0.0229, TV 라디오가 0.0011 똑같이 나왔어. 오케이. 그래서 저의 궁금증은 완벽하게 해소가 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 섹션 2하고 3를 지워버릴까 그러려다가 거기 안에 보면 상황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지금 둘 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노멀리케이션을 풀고 있거든요. 근데 상황이 달라지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 아닌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예, 풀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듀얼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여기 그림 여기 보면 아, 원래 리니어 리그레이션 데이터에다 제가 아티피셜하게 4개의 아웃라이어를 붙였을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4개의 아웃라이어를 붙였어요. 기계적으로. 네. 그래서 보면 그 레지듀얼 포러스를 보면 3개는 확실히 튀어나오고 하나는 상대적으로 덜 튀어나오는데, 그 콕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for over n보다 클 경우에 딜리트 하는 경우로 해서 하니까 4개의 아웃라이어가 다 제거가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그 설명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웃라이어에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생기는 티피컬한 시츄에이션은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기록하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기록한 게 잘못 기록이 돼서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꽤 옛날에는 많은데 요새는 기계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아웃라이어는 적겠지만은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그렇게 데이터를 컬렉션 할 적에 실수가 생겨서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는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제가 조금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항상 아웃라이어들에 의해서 다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제가 미고비에 관심이 많은데, 아, 미고비 만드는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인지 아세요? 미고비 아는 사람, 모르, 모르는 사람. 오케이. 아, 건강이 굉장히 좋은 사람. 예, 저 같은 사람은 미고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고비가 뭐냐면 살 빼는 약이에요. 살 빼는 약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면은 내년 봄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예약줄이 많아서. 예, 어찌됐든, 미국이 만드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 덴마크 회사인가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하나 때문에 덴마크에서 랭킹 1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되듯이 덴마크에서 넘버 원이 됐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유럽에서 시가총액 제일 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나? 루이비통 아니야? 예, 그게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위고비 때문에. 그래서 위고비 만드는 회사가 유럽에서 시총 1위예요. 근데 그 위고비가 어떻게 발견됐냐 하면은 일종의 아웃라이어 때문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저가 알기로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이 빠져. 그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의약품 중에서 많은 경우들이 그런 아웃라이어들 때문에 그, 음, 발견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언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파이자에서 나온 게 뭐였죠? 비아그라. 비아그라도 똑같이, 이, 저가 이게 당뇨병 치료제 개발을 하려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해. 예, 사이드 이펙트가, 그거를 이제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그런 걸 디텍트를 해서, 예,
중요한 예, 결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디텍트하고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가 발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쿡스 디스턴스로 아웃라이어를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그게 그 데이터를 잘못 입력한 건지 아니면 그 데이터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예,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쿡스 디스턴스를 계산한 다음에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퍼포먼스 매트릭하고 AIC, BIC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매트릭은 뭐냐면 이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는데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스태츠 모델 같은 경우 우리 세 종류의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로 tb 베타 1 라디오 베타 2 뉴스페이퍼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모델이. 그 다음에 뉴스페이퍼 떨구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터랙션 텀을 넣어서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프리딕션 할 적에는 당연히 지금 이걸 1번 모델, 2번 모델, 3번 모델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 세 개 모델이 있는데 이 세 개 모델 중에서 어느 모델이 좋으냐 그거를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퍼포먼스를 매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퍼포먼스 매저부터 좀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R스퀘어하고 어제스 R스퀘어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좀 쓰면서 얘기하죠. 예, 요거는 데이터하고 프리딕트 한 거하고의 에러를 스퀘어해서 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그레이션을 하나도 안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프리딕트 할 걸 y hat이라고 y bar를 프리딕트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요거를 SST라고 부릅니다. T는 토탈을 의미해요. 그래서 SST라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런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딕트를 y 값을 프리딕트를 하려면 그냥 에버리지 값을 리포트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에러 스퀘어를 SS 토탈이라고 그럽니다. sum of square 토탈이에요. 혹은 total sum of square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해서 프리딕 한 거고요. 그랬을 때 에러죠.
그러니까 요거는 SSE라고 할까요? SSE 혹은 SSR이라고 쓸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에러를 의미합니다. SSR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residue를 의미해서 여기서 뭐라고 썼냐? SSR이라고 썼네요, 여기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 요거는 SS 트리트먼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트리트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냥 스퀘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용한 경우 그냥 A 더하기 B의 자승은 A 자승, B 자승, AB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팩트가 이게 제로입니다. 이게 제로고요. 그래서 이 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SS total equal 요거는 SSE 혹은 SSR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거는 SS treatment. 오케이. 그래서 R 스퀘어는 뭐냐면 SST over SS 트리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요건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SST는 토탈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베리에이션. 그래서 아무런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데이터에 있는 토탈 베리에이션 이고요. 요거 SS 트리트먼트는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는 얘는 베리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SST는 요거예요. SST는 요거고요. 이거는 아무런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만 봤을 때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모델에서 설명을 못하는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SS 트리트먼트는 그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서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는 베리에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variation in data. 데이터에 있는 variation은 두 개로 쪼개집니다. variation explained by model plus variation cannot explain by model.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게. 그래서 SST는 SS treatment 플러스 SS residue. 이렇게. 그래서 R 스퀘어는 뭐냐면 R 스퀘어는 SST over SS treatment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베리에이션 중에서 모델로 설명되는 베리에이션의 레이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0하고 1 사이에요. 왜냐하면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기 때문에 요게 제일 커요. 그래서 요게 R 스퀘어고요. 그래서 R 스퀘어 값이 크면 클수록 모델이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R 스퀘어가 크다. 그러면 모델이 좋은 거예요. 설명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3개 모델을 봤는데 그거의 R 스퀘어 값을 봅시다. 자, 여기 3개 모델이 있고요. R 스퀘어 값이 보면 세 번째 모델이 거의 96%, 97%에 가까워요. 나머지는 89.4, 89.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모델하고 두 번째 모델은 B 플러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 모델은 A 플러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R 스퀘어가 크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어저스 R 스퀘어는 뭐냐면, 오케이, R 스퀘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요건 그냥 기억을 하세요. 어저스 R 스퀘어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3개 모델 중에서 세 번째 모델이 제일 좋아요. 세 번째 모델 어저스 R 스퀘어가 여기 끝에 한 자리만 떨어졌죠. 요거는 끝에 두 자리, 요거는 끝에 세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 워낙 그 오리지널 R 스퀘어 값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저스트를 해봤자 별 차이가 없어요. 순위 변동에는. 오케이. 근데 어저스 R 스퀘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식인데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프리딕션은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면 당연히 프리딕션은 잘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할 때
프리딕션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딕션이 잘 된다는 거는 이게 적어진다는 거죠. 에러가. SSR, R 스퀘어는 SST, SS 트리트먼트인데 여기 SST는 SS 트리트먼트 플러스 SSR이죠. 그러니까 그걸 쓰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 이퀄 SST 빼기 SSR이라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델 컴플렉시티가 커지면 SSR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레지듀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프리딕션이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R 스퀘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요걸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모델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복잡하면 당연히 피팅은 잘해주지만 지금 트레인셋에서 피팅을 하는 거거든요. 테스트셋에서 피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피팅을 계산하고 이런 거는 다 트레인셋에서 모델을 피팅을 하고 거기서 R 스퀘어 계산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전혀 보지 못한 데이터셋, 즉 이 경우에 테스트셋에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테스트셋에서는 잘 퍼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트레이닝 셋에서는 피팅을 잘 해줘요. 하지만 테스트셋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테스트셋에서의 퍼포먼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든다는 거는 그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츄에이션에서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델이 복잡하다는 게 R스퀘어 값은 높여주지만 당연히 높여주지만 그게 퍼포먼스를 개런티 해주지를 못해요. 테스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저스트 R스퀘어는 R스퀘어를 계산하는데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거기다 페널티를 좀 주는 겁니다.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이 폼보다는 이 폼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케이. 요게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R 스퀘어는 1 빼기 SS residue over SS total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쩌스 R 스퀘어라는 건 뭐냐면 1 빼기 R 스퀘어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여기 1 over n-1 하고요. 1 over n-p-1 요게 correction factor예요. 네, 좀 심플하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R 스퀘어라는 게 SSR over SST예요. 그래서 n-1로 나누고 n-p-1으로 나누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곱하고요. 그 correction factor, adjust adjust factor라고 보여요. adjust factor. 이게 adjusted R square. 그러니까 요 팩터를 곱하면 adjust R square라고 불려요. 그래서 요 팩터를 곱해주면은 모델이 복잡하면 여기 P 플러스 1 여기 요 P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P 플러스 1 이게 뭐냐면 Y절편 포함된 설명 변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TV, 베타 제로 TV, 베타 1 라디오, 베타 2 TV 라디오 하면은 P가 3이고요. P 플러스 1이 4가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하시는 분들이 P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어떤 때는 인터셉트 그러니까 Y절편을 카운팅 안 하고 어떤 때는 카운팅하고 조금 그 두 가지 트레디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도 두 가지 버전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거 얘기할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데 야 P가 여기서 Y절편이 포함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네. 오케이. 그러면 왜 요걸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SST over n-1 이게 시그마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생각을 해보면 SSR over n-p-1이 시그마 스퀘어 에라 텀의 시그마 스퀘어를 에스티메이트 합니다. 그러면 요거 에스티메이션은 모델에 인디펜던트 하고요. 요것도 unbiased estimator니까 어느 정도 모델 컴플렉시티에 대한 페널티를 집어넣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요게 R 스퀘어고 요게 adjust 팩터를 이렇게 곱해주면 요게 adjust R 스퀘어라고 해서 요게 그냥 R 스퀘어를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모델 컴플렉시티의 일종의 페널티를 조금 줄여서 adjust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R 스퀘어가 기본적으로 adjusted R 스퀘어가 이렇게 조금 리듀스가 돼요.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가장 심플한 경우에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되니까 여기가 n-2가 되겠네요. 가장 심플한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심플한 경우에는 같지 않을까 해서 방금 체크해 봤는데 가장 심플한 경우에도 이게 strict inequality네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 adjust R 스퀘어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다른 거는 뭐 스퀘어해서 우리가 주로 썼던 게 요거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L2 로스고요.
요거 L2 로스라고 부르고, 요거는 에런 로스예요. 에런 로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런 로스고, 요거 L2 로스의 스퀘어 루트 한 거를 루트 민 스퀘어 에러라고 부르고, 요런 걸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AIC, BIC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likelihood 펑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L이 likelihood 펑션이고요. 로그를 취하면 뭐라고 그랬죠? 로그 likelihood 펑션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 likelihood 펑션인데, 요 K가 number of parameters in the model. 그러니까 이게 인터셉스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챗GPT한테 물어봐야 돼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K라고 표시를 했는데 요게 인터셉트 텀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네요. 자, 어디가 기본적으로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을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모델 컴플렉시티를 컨트리뷰션을 2의 K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봅시다.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에서 모델이 좋은 모델은 굿 모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likelihood 펑션이 커야 될 거고요. 여기는 log likelihood가 커야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 log likelihood는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AIC가 작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AIC가 좋은 모델이에요. BIC도 똑같아요. BIC도 그러니까 R 스퀘어는 큰 게 좋은 거고요. 어저스트 R 스퀘어도 AIC, BIC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R 스퀘어, 어저스트 R 스퀘어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 거하고 AIC, BIC 할 적에 좋다는 기준이 거꾸로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모델을 봅시다. AIC, BIC를. 맨 위에 모델은 안 쓸게요. 하도 많이 봐서. 그래서 R스퀘어만 볼게요. R스퀘어, 어저스 R스퀘어 기본적으로 같으니까 숫자가 큰 게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모델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AIC하고 BIC는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비헤이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숫자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면 세 번째 모델이 AIC, BIC 다 작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모델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AIC는 기본적으로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과 인볼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2K로 페널티 텀을 준 거예요. 근데 이게 AIC고요. BIC는 약간 다르게 페널티를 줍니다. 로그 라이클리드는 그대로 가는데 페널티를 조금 다르게 줘요. 이렇게 줘요. N은 number of data예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AIC에는 2K로 했는데 이 2 대신에 log n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페널티를 더 준 거예요. 파라메타 수가 많아도 페널티를 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가 많아도 한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C나 BIC는
두 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텀은 로그라이크 펑션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텀은 모델 컴플렉시티에 대한 페널티 텀이에요. 그래서 AIC에는 2K라고 줬고요. BIC에는 2 대신에 로그 n을 준 거예요. n은 넘버 오브 데이터. 그래서 BIC는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이라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BIC가 베이시안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는데 거기 베이시안의 시어리에서 나온 모델 컴플렉시티에 대한 페널티 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11월 6일 날 네. 대회 때문에 수업 못 왔었는데 이거 출연해도 괜찮아요? 내가 네. 출결은 성적에 반영을 안 하거든.